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순방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은 이번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걸 두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사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과 과를 우리 공이 논한다고 했을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크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어떤 유의미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거기에 대한 친척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공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속어 논란 때문에 이번 순방에 공들이 상당 부분 희석되고 가려지는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과 과가 공이 이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외교 순방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완벽한 실패로서 전제해 놓고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예. 사실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처음에 비속어 논란이 나왔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이런 비판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야당은 그것이 국익과 무슨 상관이냐. 야당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면이 넘어갔고 각 정상을 만난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외교적 성과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국내법적으로 그다음에 국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를 논의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예. 다시 한번 외교 순방의 실책을 들어서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는 건의안까지 간다는 거 하는 것이 사실 국익이라는 관점, 야당이 주장하는 국익이라는 관점에 맞춰 봐도 얼마나 그것이 타당한지는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과 과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출구 전략을 얘기 드리면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그 답을 알고 계시고요.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CNI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이번에 그 막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국민들의 상식이고 민심인데 이러한 상식과 배치되게 지금 사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탓, 언론 탓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사태를 해결해야 될 주체가 사태를 더욱더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예.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정윤회라고 하는 사인이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핵심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문서 유출 사건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적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역시 야당 탓, 언론 탓 이렇게 치환하시는데요.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고 생각 들고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처음 시작도 대통령이었고 마지막도 역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지금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좀 쳐냈다. 또 일각에선 정치적인 이익만 노린 무리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해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예. 사실 민주당이 원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 입장에서 직격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사실은 외교부 장관인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차피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제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런저런 결의안이나 뭐 건의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도 뭐 대통령실 뭐 외교 라인에 대한 뭐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 역시도 정치적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바로 얼마 전까지 해외 순방을 책임졌던 총사령탑이고, 그다음에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져왔던 외교적 성과물들을 국내법상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책임져야 되는 총사령관을 지금 당장 날린다고 해서 어떤 국익이 우리는 얻어낼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박진 장관을 해임시키는 것이 속 시원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국익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야당이 정말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건의안이나 결의안들을 내는 것이 보다 솔직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라는 게 이제 양쪽 다 사실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러면 이제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애꿎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사실 국익과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그런 해임 건의안을 정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결의안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왜 하지 않고 계속 박진 장관이라는 상징성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저는 잘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효성과 관련돼서 얘기 드리면 저는 반대로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총 6건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국무위원 탄핵안이 5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안 기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표결을 하면 당연히 그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셨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처음 했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본인들 하셨던 내용들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내내 11건을 하신 겁니다. 예. 자, 단독 처리에 관련돼서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판이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독 처리 솔직히 얘기하면 여의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단독 처리는 야당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여당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독 표결에 참석을 해서 한 표라도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준속 차원에서라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또 어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교부 장관이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는데 왜 외교부 장관에게 그런 책임을 묻게 하겠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순방뿐만이 아니고 순방 이후에 있었던 해리스 부통령 방한 때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분명히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밝혀지자 뒤늦게 정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외교를 총책임하고 있는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이 책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해명의 번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그런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심기일전에서 국가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잘 치러내야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면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정부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따르는 피해는 대한민국 전체가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 전체가 심기일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번 대여 투쟁에 본격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비속어 논란까지 소환하면서 되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의 이런 개인적인 리스크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면서 이 전국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예. 지금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매우 급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완전한 사적 발언과 관련된 걸 이번에 대통령의 비속어 섞인
이 막말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정말 같이 동등하게 비교 평가된다고 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이 지지율이 역전돼서 집권 5개월 만에 야당이 여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보더라도 국민적인 평가는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안보실장께서 대통령에게 문제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5시간 만에 기자들을 만나실 때 사적 대화를 외교적 국익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적 대화의 개념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적 대화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옛날에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좀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서로 상호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만을 위한 방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억지 아니겠습니까? 외교 현장에서 공식적인 그 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카메라가 또 있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그게 사적 대화이겠습니까? 그런 사적 대화라고 하는 잘못 개념 규정을 하다 보니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발언까지 끌고 와서 같이 비교하시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욕설 논란은 뭐 부수적인 내용이죠.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그 임기 동안 일어났던 외교적 실책 같은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더 저는 비교 기준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났었던 외교적 참사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을 기억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은 결국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렇죠. 예. 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운전자론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근 드러나는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됐던 운전자론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북한에게 홀대받았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뭐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발되는 그런 사안들, 그다음에 북한 지도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뱉었던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욕설 논란은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얼굴이잖아요. 얼굴인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법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예. 과거 이런 막말 논란이 있어서 또 이런 욕설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야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을 다 놓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놓치는 결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가 결국 이재명으로 종착점이 찍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재명 리스크는 현존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런 해결책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모진들이 침묵하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중에 좀 어떤 해결책이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현 정도는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좀 있긴 있는데 애초에 이제 이런 비속어 논란들이 있었을 때 사실은 저는 뭐 바이든인지 뭐 그것이 날리면인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온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물들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다음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온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물들을 국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이런저런 입장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입장을 발표한 내용 역시도 사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100%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보다 좋은 내용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유감 표명 정도를 대통령실에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뭐 조속한 시기에 못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께서 지난 9월 24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수습해야 된다.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이 또 돌변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사건이 사건을 덮고 이렇게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침묵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침묵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곽 대통령의 순방 중에는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러피공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께서 본인부터 먼저 시정에 전념하시고 침묵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꼭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사과도 잘하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사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어떻게 수습하는지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이미.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사과도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지난주도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고 이번 주도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은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모아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최근 상황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전야 같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이게 탄핵이라는 게 좀 상처의 한 부분일 텐데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나온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24%까지 지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수 진영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기조를 국민들께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사실 이때는 굉장히 이제 아주 절체절명의 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지금 지지층들을 강력하게 결집하려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탄핵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상황이고 탄핵 이야기가 꺼내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보수 진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끊임없이 고조시키면서 보수 지지층들을 좀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렇게 보수 지지층만 결집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보수 지지층들을 다잡고 가는 일들은 필요하지만 결국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은 중도층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층에게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4일에 이제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감 이슈 중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인데요. 야당에서는 이 이전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 또 여당에서는 이런 것이 기적의 산수다.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밝혔던 496억 원, 이거 변동은 없는 건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이 네, 있다. 추가 네. 비용이 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저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다음에 이준석 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달라진다 그러면 그래서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설명할 그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비판도 근거가 있고 조금 정밀하게 해야 될 텐데 막 1조 원 이런 금액들을 무지막지한 금액들을 이야기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1조 원이 넘게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왜 1조인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뭐 참여정부 때부터 잡혀있던 예산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잡아놓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1조 안에 포함시켜서 그 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60억을 약속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일부 벗어나는 금액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수 있고 정부도 뭐 그에 대해서 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1조 원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식의 주장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추가적인 비용은 있지만 1조 원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올해 예비비로 368억이 이미 집행이 됐고요. 그것 자체가 대통령의 첫 설명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전 비용과 관련돼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정직하게 이번 이전에 따르는 비용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게 맞았었는데 결국 400몇 억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하시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낀 책임은 분명하게 대통령께 있고 예.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1조 원과 관련해서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그 숨겨둔 예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영빈관 예산만 하더라도 일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아무도 잘 쳐다보지 않는 기금에 사실은 숨겨놨던 예산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까지 늘어날 건지 눈덩이처럼 늘어날 건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해서 제시하는 것이 옳죠. 야당 보고 너무 무리하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선후관계가 좀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야당의 주장에 합리적인 것은 합참에도 이전해야 되는데 거의 3천억 가량이 포함되고요. 공관들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경호 인력 강화 비용들도 꽤 많이 듭니다. 예. 그런 비용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말하는 1조가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제대로 된 이 검토를 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